안녕하세요. 부르기TV의 부르기입니다. 오늘은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A은행 가서 2천만 원 빌리고 B은행 가서 2천만 원 빌리고 C은행 가서 2천만 원 빌리고 D은행 가서 2천만 원 빌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정보를 공유할 시스템과 기술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A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B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해도 B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용대출은 주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카드 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2000년대 초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었습니다. 성인이면 대학생도 직장인도 무직자도 몇백만 원씩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A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결제 금액이 부족하면 B카드를 만들어 해결합니다. 다시 AB카드를 사용하고 결제 금액이 부족하면 C카드를 만들어 해결합니다. 그런 식으로 DEF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다 감당이 안 되면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기준 없이 발급된 신용카드는 금융사의 발등을 찍습니다. 업계 1, 2위를 다투던 LG카드는 결국 신한은행에 매각되고 삼성카드는 본사 지원으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은 금융사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신용평가사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코리아 크레딧 뷰, 흔히 K12 혹은 올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평가사입니다. 인터넷과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회원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회원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할부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기업, 공공기관 등등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의 한도, 일시불, 할부, 리볼빙, 서비스, 카드론 등등의 사용 내역과 대출 내역, 대출은 어디서 받았고 언제 받았고 담보인지 신용인지 전세자금인지 학자금인지 몇 건이고 얼마를 받았고 언제 받았는지 연체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있고 언제 갚았는지 등등의 내용을 수집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체 확률을 구하고 점수화시킵니다. 점수화된 연체 확률, 그것을 신용평점이라고 합니다. 신용평점은 1에서 1000점으로 매겨지고 점수 구간에 따라서 1에서 10등급으로 나눈 것을 신용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신용평점은 1에서 1000점으로 나눠지고 신용평점 구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겨집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지킴이라고 하는 곳과 코리아 크레딧 뷰, 흔히 K12 혹은 올 크레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신용평가사는 정보를 수집하는 회원사와 평가 방법의 차이로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크게 튀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만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할부사, 보증보험사 등등에서도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는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기초로 내부 등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거래 여부, 한도, 금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알아본 A은행과 B은행이 한도, 금리가 다르며 이금융권을 알아봐도 금융사마다 한도, 금리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볼 때는 한 군데만 체크하지 말고 한도가 나올 만한 금융사 두세 군데를 비교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곳마다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A금융사는 4등급이라고 하고 B금융사는 5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평가사 등급은 3등급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A금융사는 내부 등급을 말해줬고 B금융사는 나이스 지킴이 등급을 말해줬습니다.
고객이 확인한 등급은 K1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용등급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어떤 등급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사는 내부 등급인지 K12등급인지 나이스 지킴이 등급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것이 뭔지도 고객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4등급 나왔습니다. 5등급 나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곳마다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용등급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등급을 관리할까요? 정답은 기준을 관리한다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신용평가사 등급입니다. 모든 금융사가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사 등급이 좋다고 금융사의 등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 등급을 기준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를 한다면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한 K12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12 등급은 연체가 없어도 8등급까지 떨어집니다. 나이스 지킴이 등급은 연체가 없으면 8등급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이스 지킴이 등급보다 K12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지킴이 등급보다 예측이 어려운 K12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2020년부터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 평점제로 바뀝니다. 그림에서 보듯 941점은 2등급, 942점은 1등급입니다.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그런데 941점보다 50점이나 낮은 891점은 941점과 같은 2등급입니다. 941점은 억울합니다. 신용등급이 50점이나 차이 나는 891점과는 같은 취급을 받고 1점 차이 나는 942점과는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방지하고자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아닌 신용 평점으로 942점은 1등급이 아닌 942점으로 941점도 2등급이 아닌 941점으로 891점도 2등급이 아닌 891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제부터 신용 등급이 아닌 신용 평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용 평점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신용 등급제가 아닌 신용 평점제로 변경됩니다. 그럼에도 신용등급은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신용평점 632점입니다. 보다는 저 6등급입니다가 여전히 귀에 잘 들리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용등급이 뭔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